자, 이제부터 기출을 우리가 공부를 할 건데요. 기출은 정말 중요하죠. 왜 중요하냐면 결국에는 출제자의 의도가 담겨 있는 건 기출이니까. 그러니까 출제자가 시험을 어떻게 낼 거야는 다 기출을 봐야 합니다. 기출을 분석을 해야 하는 거고, 이 기출을 보고 그 기출 안에서 절대 알려주지 않지만 숨겨놓은 이야기들을 끄집어내는 게 사실 학생한테 굉장히 중요한데, 그걸 학생들이 어려워하니까 선생님이 하는 거죠. 기출의 특징은 해설이 없습니다. 평가원 해설이 없어요. 선생님 있던데요. EBS에서 만든 거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만든 거죠. 평가원에서 해설을 만들지 않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해설을 만드는 순간 출제 의도를 다 들키겠죠. 그러면은 기출이 반복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설이 없고요. 여러분이 해설이 없다는 게 아니라 출제 기관에서 밝히지 않는다고 해설을. 그 해설이 없고 대신에 얘가 이제 반복돼요. 반복된다. 한 가지 또 챙기셔야 되는 것은 기출이 몇 년도부터 쌓였냐면 여러분이 태어나기 전부터야. 선생님이 태어난 해가 92년도인데 기출이 94년도부터 있어요. 그 말은 기출이 30년치가 넘었다는 거겠죠. 그러면은 30개년이 된다. 그러면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2000년에 수능 보는 사람이랑 2010년에 수능 보는 사람이랑 2025년에 수능 보는 사람이랑 기출량이 같아 달라? 같아 달라? 다르겠지. 그치? 2000년에 시험 보는 사람은 기출문제가 6개년밖에 없잖아. 그것만 다 공부해도 기출 다 공부한 건데 이때 공부한 사람은 30년치를 공부해야 되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도 기출의 양 자체가 너무 많죠. 그치? 그러니까 여러분이 무턱대고 기출문제라고 풀려고 하면 망할 확률이 높겠죠. 너무 많단 말이야. 그러니까 기출을 다 풀어야 하나요? 나는 당당하게 말합니다. 기출은 다 푸는 게 아니야. 그러면 저 2단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근데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지 않니? 그러면 매년 수험생들은 공부하는 게 늘어나야 돼? 난이도가 계속 올라가네? 그럼 10년 후에 공부한 애들은 난이도가 또 한 20% 상승하네? 공부량이? 그래야 기출을 다 본 거야? 그게 말이 안 되죠. 원래 일반적으로 시험을 공부할 때는 그래서 한 5개년치가 중요한 겁니다. 5개년. 한 5년치 기출이 메인이에요. 원래 모든 시험이. 근데 수능에서 이렇게 얘기하면 또 큰일 납니다. 어떻게 5년치만 봅니까? 수능에서는 분량을 5년치라 잡으면 안 돼. 일단 첫 번째. 두 번째는 앞에서부터 5년치만 메인으로 봐서도 안 돼. 수능은. 하지만 분량을 어느 정도 타협해야 된다는 거 인정을 하자 이거야. 선생님 말 이해돼요? 여러분 30년치를 다 풀 거야? 문제 개수 변화 안 해줘? 30년치면은 여러분 한 번 시험당 30문제예요. 그러면은 3, 6, 9, 12, 3월 빼고 6, 9, 12 하지 1년에 한 100문제만 해도 3000문제잖아. 그치? 그럼 3000문제 여러분이 지금부터 하루에 몇 개씩 풀어야겠어? 여러분 하루에 수학 문제 한 20개는 푸나? 한 번도 다 못 풀겠지? 상식적으로 산술적으로 생각해도 말이 안 된단 말이야. 근데 지금 말한 거는 6구 수능만 말한 거고 여러분 6구 수능만 있는 게 아니야. 예비 시험이라고 똑같은 평가원에서 낸 것도 있어. 그런 거 다 합치면 한 4,000개 되겠지. 거기다가 3월달이나 교육청 모의고사 생각해봐. 그만큼의 또 있겠죠, 모수가. 거기다 또 뭐가 있어요? 여러분 교육청만 있는 게 아니야. 사관학교 모의고사 또 뭐가 있어? 경찰대도 있지. 그런 거 다 합치면 여러분 기출이라고 하는 거의 범주가 뭐 한 10,000개까지도 가는데 불가능하다는 걸 일단 알아야 돼. 그러니까 마인드를 어떻게 바꿔야 되냐면 기출은 위험한 발언 다 보는 게 아니다. 절대로 다 보는 게 아니야. 다시 기출엔 뭐가 있는 거냐면 분명한 우선순위가 있다는 거야. 기출엔 우선순위. 그래서 기출 문제집을 그냥 풀면 안 되고 뭔가 분명한 우선순위를 생각한 책을 봐야 합니다. 분명한 우선순위를 잡고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대략적인 분량은 한 5년에서 10년치 정도의 분량이야. 이게 10년 분량만 공부를 하는 게 맞아. 그 말은 나머지는 보지 말라는 소린가요? 아니야. 나머지는 후순위야, 후순위. 우선순위에서 벗어난다고. 그 말은 시험이 기조란 게 있어요. 90년대 수능, 2000년대 수능, 민지야 2010년대 수능, 2020년대 수능이 다 기조가 달라. 그러니까 올드한 문제 중에서 기조에 안 맞는 것들이 있겠죠. 그런 것들은 과감히 버리는 거예요. 근데 옛날에 올드 했는데 돌고 돌아서 요즘 또 다시 핫해진 주제가 있어요. 걔네들은 또 열심히 봐야 돼요. 그럼 어떻게 이제 알 수 있냐? 최근에 이제 출제되는 패턴을 보고 또 교육과정이 바뀌면서 나온 그 기본적인 설명서들을 보면 판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너무 많은 얘기를 하면 어렵죠. 요약하자면 기출은 너무 많다. 그래서 다 보는 게 아니다. 중요한 것들부터 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딱 나눌 수는 없지만 A그룹, B그룹,
C그룹 여긴 잘 봐주세요. 가령 D그룹으로 나눴다면 얘네들을 똑같이 시간을 투자하면 안 되고 여기에다가 시간을 이렇게 투자를 하는 거고요. 여기다가 한 이 정도 투자를 하는 거고요. 여기는 과감히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시간이 되면 하고 안 되면 버리는 겁니다. 고3 입장에서는 사실상 버려야 되는 거겠지. 그치? 그러니까 있는 기출 중에서 실질적으로 내가 풀어야 되는 거 한 40%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왜? 또 너무 쉬운 문제는 빼도 되잖아. 이해하죠? 그리고 교육청, 사관학교, 경찰대 기출 중에서 경향성이 맞는 애들이 있어. 그러니까 요즘 출제 경향성이랑 또 일치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도 선별해서 우수적으로 풀어주면 좋겠죠. 그래도 문제 퀄리티가 좋은 애들이니까. 걸러진 애들이잖아. 그러니까 사설에 있는 엔제 푸는 거보다 이게 훨씬 좋다는 거지. 요약하자면 여러분은 선별된 기출을 반복하는 게 중요하다 이거예요. 선별된 기출을 충분히 반복해서 내 걸로 만드는 게 공부의 1순위다. 그게 잘 되면은 조금 이제 그 다음 우선순위 애들을 하나씩 좀 풀어보는 걸 추천을 드린다. 그 남으면 시간이 남으면 어떡하나요? 다른 과목을 공부해라. 그래야 대학을 간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한테 이제 남아있는 시간은 5월, 6월, 7월, 8월 정도가 이제 메인 시간대라고 보면 되겠죠. 기출을 분석할 수 있는. 그러면 보통 이제 5월 달부터 6월까지 기출을 마무리를 하고 이때는 이제 반복만 해주는 거예요. 반복. 고3 스케줄은 이렇습니다. 사실 재수생 스케줄 말고 선생님 엔제랑 모의고사는요 사실 9월 이후에 하는 게 맞아요. 스케줄상 여러분이. 그런데 이제 또 그런 불안해하니까 불안함을 덜기 위해서 한 이때부터 엔제를 같이 해주죠. 엔제라고 하면 이제 사설에서 만든 문제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끼얹어 주는 거라고. 근데 자기가 판단했을 때 나는 기출이 완벽하게 숙지가 안 됐고 기출 문제 못 푸는 게 아직 수두룩해. 그러면 이걸 버려야 돼. 엔제를 버리고 당연히 기출을 반복해야겠지. 근데 난 기출을 어느 정도 숙달했어. 이제 딱 보면은 아 기출에서 요구하는 기본적인 패턴, 기출 문제 이제 뭐 달달달 외워질 정도야. 더 이상은 뭔가 학습이 잘 안 이루어져. 그런 사람은 이제 새로운 문제들을 찾아서 풀어잡기면 되는 거다. 이렇게 보셔라. 아시겠죠? 이게 이제 기본 베이스입니다. 그래서 이 책이 좋은 이유, 선생님이 기출 관련된 책을 여러 개를 봤어요. 뭐 수분감부터 해가지고 뭐 누구냐 그 드리볼도 있고 여러분한테 2.3점 준 거 있죠? 생각 기출집. 그 사람 요즘 잘 나가대. 김기현 씨인가 하여튼 그 사람 것도 내가 그 문제집을 봐보고 몇 개 있어. 정승재 할아버지 것도 봐보고 그리고 이제 시중에 있는 너기출 등등등 탕 봤을 때 여러분이 공부하기 제일 좋게 돼 있는 건 이거인 것 같아. 한환수를 공부해서 한환 길을 고른 게 아니야. 이 책이 장점이 있어서 이 책을 선택을 한 겁니다. 장점을 보면 민재야 여기를 보세요. 등급이 파트 1, 파트 0, 파트 1, 2, 3 이렇게 나눠져 있죠. 얘는 세훈이 표현으로 틀리면 이제 집에 가야 되는. 세훈이가 혼자 공부하면서 막 이건 틀리면 집에 가야지 이렇게 하더라고. 그리고 딱 채점하고 맞았네 집에 못 가겠네 이러면서 공부해. 그런 문제야. 여러분 풀어봐서 알지. 술술 풀리지. 물론 틀려도 집에 안 가도 돼. 근데 이제 연습하면 스스로 할 수 있는 선생님 설명이 필요 없는 문제입니다. 인정? 이것도 어렵다 하는 사람은 분명히 이제 개념으로 돌아가야 돼. 지금 개념 다시 보고 공부해야 돼. 근데 이거는 여러분이 셀프로 하는 거예요. 셀프로 하시고 근데 풀어는 봐야 합니다. 한번 풀어는 봐야 되고 파트 1, 2가 메인이에요. 1, 2가. 그래서 1을 반복 횟수를 5번 정도라고 본다면 2는 한 3번 정도로 봐주면 좋겠고 4는 버리시고 너 올드하죠? 이게 경향성이 안 맞는다는 소리야. 이건 세모입니다. 세모. 시간이 되면 풀어라. 얘보다 차라리 못 푸는 게 낫다. 교사평에 경향성 맞는 거 푸는 게 낫다. 교육청, 사관학교, 경찰. 네, 알겠죠? 네,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냐? 기출은 해설을 보면 될까요? 안 될까요? 승주 해설을 보면 될까 안 될까? 정답이에요. 고민을 하고 봐야 돼요.
근데 고민을 하고 봐야 된다를 여러분이 객관적으로 어떻게 정해. 그래서 이거는 모두가 다 이렇게 공부하세요. 이거 시키는데 실천 안 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이제는 몰라. 이제 실천 안 하면 여러분 몫이야. 어떻게 하는 게 좋냐면 공책을 딱 반으로 봤을 때 이거 내가 몇 번 얘기했지. 여기에 내 풀이를 적습니다. 그러니까 내 풀이를 적는다는 거, 내 풀이를 적기 전에는 해설을 본다 안 본다? 안 본다겠지. 선생님 저는 손도 못 대겠는데요. 손도 못 대더라도 뭔가 해. 제발 아무 거라도 해야 된다고. 뭐라도 해야 돼. 뭐라도 하는 적이 있어야 돼. 그리고 한 가지 여러분 패드로 공부하면 망합니다. 패드로 공부하면 안 돼요. 선생님 이미 했는데요. 아니 뭐 좋아. 근데 기출은 패드로 하면 안 돼. 이유는 여러분 패드로 공부하면 어떻게 돼? 막 이렇게 했어. 내가 뭔가 오늘 있었던 사례를 들어봅시다. 이렇게 있어. 네, 여러분 안 그럴 거라고 생각했지만 실제로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 내가 얘를 이렇게 풀었어. 실수한 거죠. 실수했지. 패드로 공부하면 딱 답지 보고 어떻게 여러분? 이거 지우잖아. 지우지. 그러니까 내가 공부했던 과정이 다 사라져요. 정답만을 추구해. 그러면 내가 생각하는 순서에 오감 문제가 생기는지도 알 수가 없어. 그러니까 나의 잘 봐. 사고에 블랙박스가 있어야 되는 거야. 여러분 머리가 수학 문제를 보고 어떤 식으로 사고를 시작하는지를 블랙박스로 기록을 해놔야 돼. 그래야지 내가 여기서 이런 생각을 못했군, 또는 여기서 이렇게 생각을 왜 했지, 이런 것들을 조율해 나가야 문제풀이가 이제 다듬어지는 건데, 패드로 하면은 다 뭐 해버려? 이 지우개, 이 천하의 나쁜 지우개로 다 지워버리죠. 그래서 꼭 공책에다 하세요. 공책. 패드는 옆에다 펴놓고 공책에다 하라 이 말이야. 선생님 쉬운 문제는요? 쉬운 문제는 그냥 패드에 쓱쓱 풀어도 돼요. 어려운 문제일수록 꼭 공책에다가 내 풀이를 반드시 하시고요. 한쪽에다가 반드시 뭘 하는 게 좋냐면은 해설 또는 설명, 옮겨 뱉기라는 게 아니라 비교를 해야겠지. 이걸 대조해야겠죠. 대조. 이걸 대조하면서 판단을 해야겠죠. 그러니까 내 풀이랑 똑같아. 신기하네. 그러면은 그냥 넘어가도 돼요. 같은 이렇게 똑같을 수 있잖아. 근데 나는 A로 풀었는데 여긴 B로 풀었네. 그럼 B를 적어 놓으세요. 그러니까 B로 한번 풀어보면서 옮겨 뱉기라는 게 아니야. 이해하시죠? 포인트를 적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뭔가 내 풀이를 했는데 틀렸어.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 교정을 해줘야 돼. 내가 뭘 틀렸는지 여기에다가 내가 색깔펜으로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체크를 하고 이런 식으로, 그리고 내가 뭘 잘못했는지, 내가 틀린 이유, 이런 것들을 잘 적어 놓으시길 바랍니다. 틀린 이유 또는 내가 무엇을 몰랐는지. 이런 것들을 적어 놔야 해요. 이게 기출을 분석하는 기본 태도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하고 나서 어떻게 하라는 거야? 다시 풀어봐야겠지. 그치? 나중에 복습할 때 이런 것들을 다 보면서 공부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기출 공부하는 노트가 따로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항상 공부할 때 날짜 적고 내가 몇 페이지 뭘 공부한다 이런 거 다 적어놓고 시작을 해야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게 이제 실천이 잘 안 되면 쌤은 공부를 잘 안 하고 있다라고 판단을 해야겠죠. 그 다음 봉투복습. 봉투복습은 어떤 식으로 진행하면 좋냐면, 그냥 여러분이 뭐 카드 같은 걸 간단하게 만드세요. 카드에다가 페이지랑 문항만 적어. 뭔지 알겠지? 그러니까 봉투복습은 이제 하나의 형식에 불과한 거야, 여러분이. 근데 내가 기출을 공부하다가 이건 꼭 복습이 필요한 문항이야 라고 생각하는 것에 페이지랑 문항 수만 넣으라고 적어서. 이해하시죠? 여러분이 뭐 포스트잇으로 하셔도 되고 그렇게 하라는 거죠. 그래서 봉투 복습은 여전히 진행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복습 주기를 여러분이 잡아야 되니까. 알겠죠? 이해돼? 내 말 무슨 말인지? 선생님 저는 그 실물 봉투 복습을 하는 게 너무 귀찮고 어떻게 다른 대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면, 여러분이 방법은 뭐야? 스스로 공책에다 기록해도 좋고요. 아니면 패드에 어플을 이용을 해. 필기 어플 아무거나 어플을 이용해도 좋고, 아니면 그냥 사진첩 기능을 이용을 해서 여러분이 간이로 만드세요. 만들 수 있지 않겠어? PDF 파일 몇 개 해가지고 1, 2, 3 해놓고 거기에다가 내가 문제를 이렇게 잘라서 넣어도 되고,
응용력을 발휘해봐. 안 만들어져도 스스로. 뭔 말인지 알겠지? 사진으로 예를 들어서 캡처를 해놓고 폴더에다가 쌓아놓으란 말이야. 그리고 나서 오늘 공부했어. 그러면 일로 옮겨. 그럼 이동하면 되잖아. 근데 많이 공부하다 보면 그냥 실물이 훨씬 편하다는 건 알 수 있습니다. 이것도 할 수 있으면 해라. 나는 이게 더 나을 것 같다. 자기가 판단하는 거야. 알겠죠? 안 하면 안 된다. 복습 주기가 깨지면은 아무것도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할 것이고, 기본적으로 파트 1은 여러분이 스스로 계속 그냥 한 번에 다 풀어버리세요. 이걸 뭐 숙제로 해오는 것도 웃기지. 풀어버려라 쭉. 그 다음에 파트 1이랑 파트 2는 수업을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고, 아 오늘 여기까지 했어. 그럼 다음 시간에도 한 20개는 하겠네. 그럼 20개는 풀어야겠지. 이런 식으로 미리미리 풀어오셔야 합니다. 미리 풀어오기. 그 다음에 플러스, 이게 지금 우리가 5월달에 최대한 진도를 빼야 되거든요. 기출을. 그래서 아마 영상으로도 추가적으로 올라갈 겁니다. 영상으로 추가 업로드가 될 거니까 부족한 부분들을 영상으로 메꿀 겁니다.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하는 게 메인은 전부 다는 아니다. 중요한 것들은 수업 시간에 하겠지만 수업 시간에 다 다루지 못하는 것들은 영상을 통해서 백업을 하겠다. 이 정도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사실 현장 수업이나 영상이나 문제풀이는 똑같아요. 이제부터는. 왜냐하면 사실 내가 그냥 해설을 하는 거잖아. 차라리 영상이 나올 수도 있어. 멈춰놓고 듣고 이해 안 되면 다시 돌아가고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으니까. 하여튼 하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가 수업 시간, 주어진 시간 안에 다 못한다가 핵심이야. 다 못해. 그러니까 영상으로도 어느 정도 올라갈 것이다 라는 걸 이해를 하셔야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수업은 여기 52페이지 여기서부터 일단 수업을 할 건데 여러분 좀 쉬었다가 하도록 하죠.